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몽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물의 나머지 특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물의 특성은 뭐냐? 물의 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물의 표면 장력, 그리고 물의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의 특성은 바로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은요, 지금 표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물과 분자량이 비슷한 메테인과 암모니아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에 비해 물은 분자 간 힘이 강한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우리 저번에 분자 간 인력에서 배웠죠? 분자 간에 서로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얘네들을 떼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분자 간의 힘이 물 같은 경우에 수소 결합으로 강하게 이어졌죠.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한 메테인이나 암모니아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더 높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는 거는요, 고체가 액체로 되는 융해,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그리고 물의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증발 할 때 필요한 에너지인 융해열, 기화열, 증발열이 크다는 것도 이 수소결합으로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자 간 인력이 수소결합으로 세니까 얘를 떼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떼어내기 위한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래서 융해열, 기화열, 증발열이 크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게 뭐냐? 바로 물의 비열입니다. 자, 비열이 무슨 뜻인가? 보면 물질 1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바로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용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열용량 같은 경우에는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열용량의 개념을 보시면 물질 1g이 아니라 질량과 상관없이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했으니까 열용량 안에는 이미 질량이 들어가 있어서 질량에 상관없이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 같은 경우에는 비열과 열용량이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의 비열과 열용량이 높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에너지를 가해도 다른 일반적인 물질들은 본인의 온도를 높이는데 그 에너지를 쓰지만 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은 에너지를 본인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수소 결합을 끊는 데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를 높이는데 잘 쓰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온도가 잘 변하지 않고 이를 비열이나 열용량이 높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의 비열과 열용량이 높기 때문에 온도가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수분은 약 70%나 있죠. 그래서 물의 비열과 열용량이 높은 게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물의 표면 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표면 장력이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은 물방울로 있을 때 굉장히 동그랗게 유지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자, 액체의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 요게 바로 표면 장력입니다. 자, 그러면 표면 장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지금 선생님이 하나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동전 위에 물방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물방울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물 분자가 분포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물 분자들은 서로 수소 결합으로 강하게 당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부에 있는 물 분자는 주변의 모든 방향에 있는 물 분자에게 끌림을 당하기 때문에 이게 힘이 서로 상쇄되고 상쇄될 수 있어요. 그런데 표면에 있는 물 분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표면에 있는 물 분자는 본인 물방울 밖에는 물 분자가 없기 때문에 수소 결합으로 당겨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지금 안쪽으로만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을 합치게 되면은 결국 물방울의 중심 방향으로 끌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물 분자만 중심으로 끌어당겨지는 게 아니라 모든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물방울의 안쪽으로 끌리게 되겠죠. 자, 모든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안쪽으로 끌리게 되니까 이 물방울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형태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동그랗게 형태를 유지하려는 힘, 즉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려는 이 힘이 바로 표면 장력이고, 표면 장력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표면 장력은 물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액체 물질이 있는데 이 액체 물질의 표면 장력은 이 분자 사이에 당기는 인력이 곧 표면 장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물은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수소 결합을 강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물질에 비해서 표면 장력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표면 장력을 가진 물질들을 비교해 보면 표면 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쪽으로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표면 장력이 작은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분자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이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표면 장력이 세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예시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금쟁이라는 곤충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물의 표면 장력 때문이고요. 우리가 물 위에 핀셋을 조심스럽게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게 되거든요. 이것도 바로 물 분자가 서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물 분자 사이에 어떤 물질이 끼어드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물질들이 물의 표면 위에 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표면 장력으로 설명을 해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물의 모세관 현상이 있습니다. 자, 모세관 현상은 뭐냐? 물에다가 가는 유리관을 갖다 놓으면 이 가는 유리관을 타고 물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이것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모세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착력과 응집력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부착력이 뭐냐 살펴보면 다른 종류의 물질 사이의 인력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물과 유리관의 인력이 되겠죠. 그리고 응집력은 같은 종류 물질 사이의 인력입니다. 여기서는 물과 물 사이의 인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물과 물 사이의 인력은 우리가 수소 결합으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고 배웠어요. 즉, 물은 응집력이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모세관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사람이 아주 좁은 절벽을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타고 올라갈 거예요. 벽 짚고 올라가고, 벽 짚고 올라가고.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모세관 현상을 설명하자면 부착력, 응집력, 부착력, 응집력. 요렇게 해서 물이 모세관을 타고 올라가는 게 바로 모세관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수소 결합을 하고 있지 않는 다른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요 응집력이 약하겠죠. 그러면 부착력이 세도 부착력 했는데 응집력이 약해요. 그럼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이 모세관 현상이 잘 일어나는데 이것은 바로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이고, 응집력이 강한 이유는 바로 수소 결합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관 현상도 수소 결합에 의한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요, 물의 밀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물이 끓는 점, 녹는 점, 또는 기화열, 융해열, 증발열이 높고 그리고 비열과 융해열이 높다는 걸 배웠습니다. 즉, 물은 수소 결합 때문에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고요. 또 물은 수소 결합 때문에 표면 장력이 세서 항상 동글동글하게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형태로 유지된다는 거. 또 물은 수소 결합 때문에 응집력이 강해서 모세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총 4가지의 물의 특징을 배웠는데요. 이 물의 특징이 모두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액체의 증기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